지역 산단업체는 올해 큰 폭의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민이 깊습니다. 무술년한해 광양만권의 경제 진단했습니다. 민선 7기 여수시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장에 대한 불신과 의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어렵게 구성된 특별위원회마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종전 것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수 낭만포차 이전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이 이전 장소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2018년 광양만권의 경제 이슈를 짚어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미중 무역 분쟁으로 철강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국시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면서 광양제철소는 올 연말 큰 폭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여수산단의 연말 기준 추산 생산액은 80조 원, 지난해 7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까지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광양의 올해 총 물동량은 3억 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38만 TU로 지난해보다 6.4%가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개장 이후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겁니다. 총 물동량 기준으로 일단 광양 개장 이래 3억 톤이 넘는 어떤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역의 어떤 여수 산단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된 철강 제품 그리고 컨테이너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개발도 속도를 낸 한 해였습니다. 여수 경도는 연륙교 가설을 포함한 개발 변경안이 산자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이 투입돼 해양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민이 컸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세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불경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고 내년에는 좋은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의 미니 반영도 이슈가 됐습니다. 광양 세품상단에 들어서는 중국그룹의 한국법인 알루미늄 공장은 국민 청원으로 이어져 20만 명 이상이 반대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상승세를 보였던 전남 동북권 산업계. 하지만 국제 수출 시장 변수에 따른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이전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해양공원에 있는 낭만포차를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포차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거북선대교 아래 좌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익산청과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사용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장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서 모두 5개 시군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과 섬진강 인근 16개 시군에서 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는 순천과 장성, 담양, 강진 등 4곳이, 경남에서는 하동 1곳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인 항목에서 할당 부하량을 초과했다며 가축이나 인구, 물 사용량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최종 평가에서 오염원 할당 부하량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는 개발 사업과 건축물 승인 등이 제한됩니다.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전라남도 민간정원에 고흥지역에서만 3번째 정원이 등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지난 2005년부터 국화와 구절초 등을 심어 꽃정원을 조성해 해마다 2만여 명이 찾고 있는 천만송이 들국화 축제를 10년째 개최한 고흥 장소 힐링정원을 제7호 전라남도 민간정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공지역에는 지난해 제1호 힐링파크 쑥섬과 제4호 금세기 정원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민간 정원이 선정됐습니다.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던 민선 7기 여수시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부 갈등과 신경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구성된 특별위원회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할 처지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여수 웅천지구입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건 지난 21일. 하지만 서완석 의장이 특정 의원을 배제한 채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특위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반발이 일었고 결국 위원 9명 가운데 현재까지 벌써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회기인 내년 2월에나 또다시 특위 구성을 논의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그리고 그동안 웅천 건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아는 의원들이 포진에 대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상임위 위원장들이 들어옴으로써 제7대 여수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10분 자유 발언 등을 두고 서 의장과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신경전이 반복됐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발언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의 규칙 시키라고요. 서완석 의장은 몇몇 의원들이 정해진 회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일부는 의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뒤집은다든지 그렇다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내부에 갈등이 양상되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회기 때마다 크고 작은 논쟁이 반복되고 어렵게 구성된 특위 운영마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7선 의원으로서 기대했던 소통과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꽤 맞춰서 갈 수 없는 의원들, 그 의원들 간의 갈등의 선상에 의장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새 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 내부 감정 싸움과 논쟁으로 얼룩진 의회의 모습이 내년엔 반복되지 않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 대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을 부서진 양식장 시설과 스티로폼, 통발 등이 뒤덮고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버려진 폐어구를 비롯한 각종 해양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 있죠. 바다에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뻘 속에 굉장한 양의 많은 양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26,700여 톤, 이 가운데 수거되는 것은 21,000여 톤에 불과합니다.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87,000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쓰레기 수매 사업을 확대하고 바다 위에 떠있거나 가라앉은 쓰레기도 집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에 그쳤던 선상 집화장 수거 방식을 즉시 수거로 고치고 작은 섬도 자체 처리보다 수거할 계획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늘려 보급하고 해양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작품 공모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리 매뉴얼을 새로 개발을 통한 어민 인식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해양 쓰레기 자정 계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양 쓰레기 제로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양 쓰레기 제로화란 거창한 발표와는 달리 새롭거나 눈에 띄는 방안이 없고 종전 것들을 재탕, 삼탕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해상 쓰레기의 절반가량이 중국 등 외국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타깝게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숨졌다며 발전소의 위험 업무 외주화와 원청의 책임 회피 등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고 후 국회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내일 본회의까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여수 산단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가스 배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1살 김모 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회사 내 건강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장 내 가스가 새면서 열 교환기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송보 파인빌 아파트 101에서 110동 주민 1동 181만 3천 원, 순천시 생목동 생목현대아파트 주민 1동 140만 원, 여수시 대교동 하얀집 강복희 100만 원, 제순 광주고 동문회 회장 고용의회 회원 1동 100만 원, 순천 코하루 아파트 입주자 1동 80만 원, 순천시 덕연동 34통 주민 1동 72만 8천 원, 여수시 중앙동 10통 주민 1동 72만 원, 14통 주민 1동 61만 5천 원, 벌교 홍지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53만 9,805원, 대한노인회 광양시 지회장회 회원 1동 51만 3천 원, 여수시 신월초등학교 학생 1동 47만 1,510원, 순천시 덕연동 43통 주민 1동 35만 5천 원, 여수 정형외과 의원 임채인 30만 원, 여수시 대교동 명동계장 이수복 30만 원, 여수시 대교동 청정계장촌 박현숙 30만 원, 월호동 신월금호아파트 주민 1동 30만 원, 여수 양지초등학교 학생 1동 29만 2,120원, 광양시 광양고등학교 교직원 1동 25만 원, 순천시 도사동 인덕 먹골마을 17통 주민 1동 2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라남도가 연말연시를 전후한 일주일 동안 주요 철새 서식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의 이번 조치는 야생주류의 저병원성 AI가 광범위하게 검출되고 연말연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주요 습지 26곳과 지방 소하천 등에서 특히 소독 효과가 높은 해뜰 무렵과 해질 무렵 하루 2차례 이상 집중 소독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사전 차단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장 소독과 야생동물 유입 차단 등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광양 지역도 내년부터 100원 시내버스 운행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시행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100원 시내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으로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900원이 할인된 100원만 결제하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효율적인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해 요금 체계를 개편합니다. 순천시는 내년 검침분을 기준으로 가정농을 포함한 3개 업종의 누진 구간을 없애고 구간도 축소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률을 각각 2%와 5%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와 다세대 가구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